인류의 역사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전환점, 신석기 시대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혁명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인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구석기 시대는 어땠나요? 그렇죠. 사냥하고 열매를 따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신석기 시대를 보세요. 농사를 짓고 한 곳에 머물면서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거죠. 아니, 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든 걸까요?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뒤바꾼 그 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신석기 혁명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새로운 세상을 만든 그 엔진의 중심에는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을 걸 직접 만들어내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이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류가 식량을 찾아다니는 삶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삶으로 넘어간 결정적인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 기후가 따뜻해지는 환경 변화도 있었고요. 여기에 적응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씨앗을 심고 동물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농업이 단순히 먹는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기 시작해요.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씨앗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연결망, 즉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원시적인 형태의 교역과 문화 교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도구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겠죠. 당시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발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문화됐습니다. 보세요. 그냥 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갈돌, 땅 파는 돌괭이, 심지어 옷을 만드는 뼈 바늘까지 각각의 목적에 딱 맞게 도구가 완전히 세분화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은 바로 간석기입니다. 이전 시대의 뗀석기는 그냥 돌을 꽝 하고 깨서 날카로운 면을 썼다면 이건 뭐랄까 돌을 갈고 다듬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훨씬 정교하고 단단하고 효율적이었죠. 자연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바늘,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작고 단순한 도구 하나가 인류에게 가죽이나 직물을 꿰매서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덕분에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훨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죠. 정말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자,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애써 수확한 곡물들, 이거 다 어디다 보관하죠? 그리고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인류 최초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토기였습니다. 토기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인류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였어요. 남은 곡식을 쥐나 습기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음식을 끓이거나 익혀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식생활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있죠.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보통 V자 모양 몸체에 바닥이 뾰족한 게 특징이고요. 표면에는 빗 같은 도구로 쓱쓱 그어서 기하학적인 무늬를 새겨 넣었어요. 이게 그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미적 감각까지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영구적인 집을 짓고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농업의 시작과 정착 생활이 만나서 인류 최초의 공동체, 바로 마을이 탄생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규칙이 생기고 협력이 필요해지고 때로는 갈등도 발생하는 바로 사회라는 게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당시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움집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땅을 좀 파고 들어가는 반지하 형태의 집이에요. 먼저 땅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파고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식이었죠. 주로 물고기나 조개 같은 자원을 얻기 쉬운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살면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이 안정되면서 인류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바로 문화와 신앙, 그리고 예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당연히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게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또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인 샤먼이 있다고 믿는 샤머니즘, 그리고 특정 동물이 우리 부족을 지켜준다고 믿는 토테미즘 같은 원시 신앙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예술을 통해서요. 여기 보이는 사람 얼굴 모양의 조개 껍데기 가면이나 동물의 뼈로 만든 조각품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기원을 담은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신석기 시대의 수많은 혁신들, 농업, 정착, 마을, 도구, 예술. 만약에 이런 위대한 혁신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이때였을지도 모릅니다.